요즘 온 나라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야기로 떠들썩합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관심 속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많은 시니어님들이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써도 되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상상치 못한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전액 환수는 기본이고 무려 5배의 돈을 더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이 심각한 문제를 알면서도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기에 오늘 이 중요한 영상을 급히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소비 쿠폰을 안전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고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꼭 알아야 할 위험한 사용법과 조심해야 할 점을 명확히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요즘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한 뉴스가 정말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신청 전에는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주요 이슈였다면 지금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등 생각지도 못했던 이슈들이 뉴스를 연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특히 선불카드가 이렇게 이슈가 될 줄 몰랐는데요. 이 사진 한번 보시죠. 민생회복 소비 쿠폰 선불카드는 각 지자체별로 제작을 하는 건데요. 이건 광주광역시의 선불카드 사진입니다. 분홍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다르게 제작을 했나 보다 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지급액에 따라 색깔을 다르게 구분해 놓았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8만 원을 받는 일반 시민은 분홍색 카드, 33만 원을 받는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초록색 카드, 그리고 43만 원을 받는 기초수급자는 이렇게 파란색 카드로 지급을 한 겁니다. 이렇듯 색상이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이 카드를 내밀면 이 색깔만 보고도 이 사람은 차상위 계층이구나, 이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구나, 이걸 다 남들이 알아차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못 쓰겠다, 아이 학원비를 이 카드로 결제해야 되는데 아이가 놀림당할까봐 카드도 못 건네주겠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많았습니다. 자, 이어서 이 사진도 한번 보시죠. 이건 부산, 경남, 강원 등에서 지급되는 선불카드 예시인데요. 선불카드 우측 상단에 18만 원, 43만 원과 같이 금액이 떡하니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결제할 때 이 카드를 내밀면 내가 차상위 계층인지 기초수급자인지 불특정 다수에게 내 개인정보가 그대로 다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수혜자들의 민감 정보가 타인에게 그대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와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일부 지자체에서 이렇게 카드의 금액을 표기하거나 또 카드 색상을 다르게 배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보기 쉽게 표기가 되어 있어야 행정 업무를 볼 때 헷갈리지 않고 빠르고 편리하게 주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즉각 바로잡을 것을 지시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렇게 선불카드에 구분을 해놓은 지자체는 카드 배열 색상이나 금액이 드러나지 않게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시니어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발급 방식에 대해서만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시민들의 사용 방식에 대해서도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구매 품목에 제한을 둬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용 사례 중 하나는 바로 담배인데요. 아니, 내 소비 쿠폰으로 담배 좀 살 수 있지? 담배 사는 것까지 뭐라고 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 그냥 담배 한두 갑 정도를 사는 분들이 아니라 소비 쿠폰 전액으로 담배 사재기를 하는 분들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처에 대형마트는 빠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소비 쿠폰을 사용하기 위해 동네 마트와 편의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식품이나 생필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소비 쿠폰 전액으로 담배를 사재기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동네마트 점원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비 쿠폰 지급 첫날부터 어르신들께서 담배를 두세 보루씩 사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동네 마트에선 담배 발주를 더 넣어야 되는 건가? 추가 발주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심지어 현재 각종 SNS에선 소비 쿠폰으로 담배를 몇 보루씩 샀다는 인증 사진 또한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일부 흡연가들 사이에선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흡연 지원금이라고까지 불리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구매한 담배를 그냥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현금으로 바꾸는 일명 담배깡을 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실제 소비 쿠폰의 지급 목적과는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떤 품목을 구매하든 그건 결국 개인의 자유 아니냐. 어쨌든 담배라도 구매하면 자영업자들의 매출에 도움이 되는 거니 별 문제 없지 않으냐.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합니다. 왜냐? 담배는 실제 마진이 5%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담배가 아닌 다른 상품을 판매했을 때는 20~30%의 마진을 볼 수 있는데 담배를 팔게 되면 5%밖에 남지 않으니까 4,500원짜리 담배를 팔아봤자 결국 225원밖에 남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소비 쿠폰으로 담배 매출이 늘어나는 건 자영업자들에게도 크게 반가운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편의점에서 4,500원짜리 담배 한 보루를 팔면 남는 게 225원밖에 안 됩니다. 똑같은 시간을 들여 다른 물건을 팔면 몇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말이죠. 소비 쿠폰으로 담배만 팔리는 상황은 오히려 영세 자영업자들에겐 울며 겨자 먹기입니다. 이러한 담배 사재기 현상은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예전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담배 매출이 증가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전 연도 대비 매출이 4%나 더 올랐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흡연과 음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생각하면 소비 쿠폰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미국의 저소득층 식량 쿠폰 사례처럼 우리도 술, 담배 구입은 제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숙명여대 소비자 경영학과 교수 역시 담배 구입은 소비를 촉진할 실질적 경제 효과가 작기 때문에 구매 품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소비 쿠폰에 품목 제한을 두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할까요?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전액 환수 조치 사례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싹 다 빠짐없이 알려드릴 테니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도 잘 보시고 절대 환수 조치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된 목적 자체가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유도해서 종국적으로는 민생 경제를 회복하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원 대상이 아닌 곳으로 소비 쿠폰, 즉 정부 자금이 유출되는 문제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현재 경찰에서는 특별 단속에 나섰는데요. 크게 4가지의 특별 단속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행위, 일명 카드깡입니다. 쉽게 말해 가맹점이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소비 쿠폰만 카드 결제한 다음 현금을 돌려주는 일명 카드깡 행위인데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소비자와 식당 주인이 서로 공모를 해요. 그 다음 15만 원 상당의 음식을 카드에 입금된 소비 쿠폰으로 결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진짜로 음식은 제공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음식은 실제로 조리되지도 않았고 제공되지도 않은 가짜 거래입니다. 이렇게 15만 원을 결제받은 식당 주인은 소비자에게 15만 원의 20%를 할인한 12만 원을 현금으로 제공하는데요. 속칭 카드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 쿠폰 말고 당장 현금으로 뭘 하려는 사람들, 소비 쿠폰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돈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카드깡 행위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쿠폰 금액의 90% 현금으로 바로 드립니다. 급처 소비 쿠폰 15만 원짜리 13만 원에 팝니다. 와 같은 문구는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물품 판매 등을 가장 실제 매출금을 넘겨서 카드로 거래 또는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특별 단속 대상은 지류 소비 쿠폰을 불법적으로 활용하는 사례인데요. 쉽게 말해 가맹점에서 실제 거래 없이 매출만 발생시킨 뒤에 매출 발생을 카드사와 국가로부터 편취하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았는데 마치 한 것처럼 속여서 매출만 발생시켜 놓고 그 다음 카드사, 국가로부터 돈을 받는 수법인 거죠. 이런 것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물품 용역 제공 없이 또는 실제 매출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치 환전한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취소는 물론이고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하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는 할인 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인데요. 소비 쿠폰을 할인 판매할 것처럼 속여서 대금을 이체받은 후 잠적하는 등의 편취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중고나라나 단근 같은 데에 붓쳐 소비 쿠폰 15만 원짜리 13만 원에 팝니다 라고 올려요. 그리고 이걸 보고 연락한 사람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정작 소비 쿠폰은 전달하지 않는 말 그대로 사기 행위를 벌이는 거죠. 이런 거 다 특별 단속 대상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사기치지 않고 실제로 내 소비 쿠폰을 팔아서 현금으로 받는 건 괜찮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 말씀드릴 네 번째 특별 단속 행위인 접근 매체 양도 행위에 속할 수 있는데요. 소비 쿠폰 신청 후 소비 쿠폰이 입금된 신용 체크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 쿠폰이 입금된 카드를 내가 13만 원을 받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같은 거 이런 거 다 단속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듯 보조금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수령자의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조치되며 5배 이내의 제재 부과금과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등에 처하게 되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도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와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 등의 중심으로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게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범죄 행위로 취득한 범죄 수입금은 끝까지 추적하여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나는 소비 쿠폰 말고 진짜 현금이 필요한데 내 소비 쿠폰 조금 싸게 팔아서 현금으로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 조금이라도 하셨다면 절대 실행에 옮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나는 소비 쿠폰 어디에다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바로 전화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휴대폰으로 지역번호 누르시고 114 누르시면 예를 들어 02114, 03114 이런 식이죠. 이렇게 전화하시면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 가맹점 등 내가 사는 곳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전화로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쿠폰을 통해 우리 동네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동네 식당, 오래된 세탁소, 정겨운 미용실, 전통시장의 반찬가게 등 평소 자주 가시던 곳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소상공인 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어 우리 이웃들이 더 힘을 낼 수 있으니까요. 혹시 쿠폰 사용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소진하기 어렵다면 동네 병원이나 약국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곳에서도 사용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네, 오늘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에 대한 각종 이슈들과 현명한 사용법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외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겪었던 사례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가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시니어님들의 지혜로운 소비를 응원합니다. 우리 시니어님들은 어디에서 소비 쿠폰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관련하여 시니어님들의 의견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